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출발 새 아침도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 무엇인가 알아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예. 오늘도 애청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놓고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가 대통령 새 집무실로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통의 광화문, 보안과 경호의 용산 중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출발 새 아침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만관유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 만관유는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 부실관리 책임 통감입니다.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고 사무총장이 사퇴한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임기 7개월을 남기고 결국 사퇴한 건데요. 예. 앞서 선관위는 이번 20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기표용지를 이 종이박스와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 선관위원장도 사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여야 반응은 사뭇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다라면서 노 위원장이 새 사무총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이 네. 이제 사퇴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또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 위원장이 후임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되는 거는 알박기 인사라는 건데요. 이것도 알박기. 네, 예. 네, 그러면서 이 노 위원장의 사퇴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 민주당은 사퇴는 당연하다라는 반응이에요. 사퇴는 당연하다. 누구의 사퇴? 사무총장이요? 네, 사무총장의 네. 사퇴는 당연하다. 네. 중앙선관위가 이번 일을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사퇴 시점이 또는 사퇴 이유가 이 그러니까 저번에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그 부실 관리 때문이다. 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 시점이 네. 묘하게 겹치는 게 그 아들 특혜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퇴를 밝힌 시점과 이 아들 특혜 논란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겹친 모습인데요. 예. 김 총장의 아들이 선관위 이직하는 과정과 이후 승진과 해외 출장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 제기가 된 건데요. 예. 최근 선관위의 한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김 총장이 사퇴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남편 선관위는 채용과 승진 절차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만관유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로 전쟁 끝내나입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부터 좀 맞습니다. 보죠. 네, 예. 러시아는 여전히 민간인 가릴 것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병원이나 아파트 건물, 지하철역까지 이 공격을 받는 것은 부지기수고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습도 더욱 거세지고 있어요. 이 맹공이 쏟아지자 키이우 전역에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전 7시까지 35시간 동안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특별 통행증이 없으면 거리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방금 전에 이번 만관유 제목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로 전쟁 끝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상 벌써 몇 번 했잖아요. 네, 4차 평화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상을 임할 때 이 예.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요? 네, 나토 가입은 사실 러시아의 침공 명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러시아 측에서는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서로 입장을 좀 좁히고 있다고 합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협상이 쉽진 않지만 타협의 희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측도 다소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서 이 종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 문제를 두고는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한 협상까지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얼른 빨리 좀 그 협상해서 전쟁 끝냈으면 좋겠네요. 자, 네. 다음 세 번째 망관유 주세요. 네, 치솟는 치킨 가격 비싼 이유 있었다입니다. 비싼 이유가 있었다. 뭐 혹시 이것도 담합 얘기예요? 맞습니다. 닭고기를 제조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무려 12년 동안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왔다는 사실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을 한 건데요. 12년 동안. 네. 예. 여기에는 하렘과 마니커 등 대형 업체도 포함돼 있는데 예. 이들의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예. 참 올해도 담합을 해왔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차례에 걸쳐서 닭이나 닭볶음탕 등에 들어가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 기억으로 이중 뭐 몇 개 업체는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담합 때문에 그 이런 저 과징금 부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또 12년 동안 해왔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적발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담합한 거예요? 네, 이 업체들은 주로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달걀이나 살아있는 병아리까지 매몰 처분해서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네, 살아있는 생닭들 병아리들을 다 죽였다. 맞습니다. 어, 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닭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인 뒤에 예. 냉동 비축해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아, 네, 실제로 2011년 초복 직전에는 이런 담합으로 이 달걀 가격이 한 달도 채 안 돼서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습니까? 그 뭐 이 적발된 업체들은 인정합니까? 해당 업체들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라서 출고량을 조절한 것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언뜻 들어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막대한 과징금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정부가 생산 조절이나 이 출하 조절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여서 이 같은 반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망관해 주십시오. 네, 네 번째 관관유는 밤사이 있었던 일본 지진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규모 7.3 강진, 도쿄까지 흔들려입니다. 그래요.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난 거예요? 네, 어젯밤 11시 36분경에 일본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예. 이 동북부 지역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이 어느 정도냐면 기어서 겨우 이동할 수 있고 가구가 쓰러질 수도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도쿄 시내까지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2, 3분가량 건물이 흔들렸고 정전 사태도 발생했지만 오늘 새벽 대부분 복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도 6강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게 규모 7.3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우리가 얘기할 때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뭐 그 열차도 뭐 탈선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일부 지역의 신칸센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요. 예. 지진으로 신칸센이 이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이 탈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고속 열차인데 탈선했는데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 다행히.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1명이 사망하고 아, 최소 그래요? 8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지진 발생한 쪽이 그 후쿠시마 원전 쪽이잖아요. 있는 쪽이잖아요. 네. 원전 쪽에 무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전 수조가 냉각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이 사용이 끝난 핵 원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잠깐 멈추기도 했는데요. 아, 냉각된 게 아니라 냉각 기능이 멈춰졌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NHK는 약 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여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일본은 이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관유.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제가 먼저 한 분. 네. 예. 볼게요. 2242님께서는요. 어제 뉴이처 저희 프로그램에 TV 방송에 뉴이처 보니 여러 대통령들이 이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장소 바꾼다고 뭐가 얼마나 변할까요?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나오면 소통이 더 잘 될까요? 예, 이런 회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8064번님. 아침 출근 때마다 경호 차량과 뒤엉켜서 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아마 용산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관저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쪽이 원래 그 삼각지 쪽에서 이태원 가는 쪽이 원래 막히거든요. 출퇴근 시간대 많이. 네네. 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7601님께서는 많은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청와대에 계시다가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이런 제안을 또 주셨네요. 네, 네. 아이디어 주셨네요. 네. 1085번님은 당연히 소통의 광화문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용산으로 가게 되면 국방부나 합참근무 군인만 옮기는 게 아닐 텐데 그 많은 군인 가족들 관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5414님께서는요. 광화문도 좋지만은 그 시민들의 광화문 사용 자유권과 국가 원수의 안전이 함께 한다면 용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9234번님은 광화문 이전을 찬성하셨는데요. 광화문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봤을 때 광화문에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저희 아나운서 네, 몇 몇 분 선정해서 위해서?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